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하면 한눈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 않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나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투머치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다. 바쁜 일정과 성취, 그리고 끝도 없는 물질의 축적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덜어내기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삶의 다른 선택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보기로 결심하는 건 어떨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것.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이다. 잡동사니를 이고 지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가 힘들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순간이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잡동사니는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과정을 보자면 이렇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돈을 쓴다. 하지만 이 물건은 곧 기억에서 잊힌 채 구석에 버려져 먼지만 쌓인다. 얼마가 지나면 우리는 새롭고 더 좋은 것에 눈독을 들인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그렇다.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쇼핑에 들인 시간, 물건을 보관하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대가로 치렀다.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삶의 잡동사니에 치러야 할 실질적인 대가를 생각해보자.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잡동사니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서류를 찾으며 허비했던 시간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뇌가 끊임없이 풀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물건의 노예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는가? 그 느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거나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며 반나절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가족이 각자 맡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치미는가? 주위 사람들이 내가 물건에 집착한다고 여기는가? 미니멀리스트는 삶이 선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안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니멀리스트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현상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이다.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물건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을 얻을 것인가? 제품을 산 뒤에 배터리 교체, 보관, 수리, 세척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혼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가? 우리 집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가? 내가 없으면 누가 내 물건을 정리해야 하며 이 부담을 덜어주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니멀리스트의 렌즈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집을 넓히고 싶다는 소망을 조금씩 버렸다. 집이 넓으면 청소할 것이 많아진다.
더 이상 액자와 예술작품으로 벽을 채우지 않았다. 단순할수록 더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점차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자 이전보다 만족감과 자신감이 더 커졌다.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다. 미니멀리스트의 집을 상상하면 다들 머릿속에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무늬 없는 흰색 벽지에 가구 한두 개만 남아있는 휑한 방. 물론 그런 모습을 지향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만의 미니멀리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은 채 깔끔한 방만을 목표로 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한 가지 모습을 일방적으로 쫓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딱 10분의 효과. 한 영역을 정리할 때 시간을 정해둔다. 그 시간은 딱 10분이다. 10분간 타이머를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라. 혹여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시 10분간 타이머를 맞추어라. 하지만 타이머가 울리면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단 10분 안에 거둘 수 있는 성과를 돌아보고 밀려드는 성취감과 점점 커지는 자신감을 느껴라. 아무리 큰 퍼즐의 조각이라도 한 번에 하나씩 맞추어야 한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안을 청소하며 봉투가 얼마나 빨리 채워지는지 지켜보자. 한 독자는 내게 쓰레기 봉투 하나를 가득 채우는 데 걸린 최단 시간이 45초였다고 말했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무언가를 집에 들일 때마다 다른 무언가를 내보내기. 간단한 규칙이다. 새 청바지를 사면 낡은 청바지를 내보낸다. 부엌칼을 사면 무뎌진 칼 혹은 다른 부엌 집기를 내보낸다. 새로 나온 무선 청소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면 제품을 집에 들이기 전에 오래된 청소기를 처분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라. 물건을 경계하라. 이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방법이며 그만큼 필수적인 전략이다. 구입하는 물건을 줄여라. 집안에 들어오는 물건을 부단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그래야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건을 계속해서 들여올 거면 왜 그동안 물건을 고심해서 선별하고 버리고 정리했는가? 물건을 내보내기 위해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는 만들어 볼 만한 조리법을 매우 까다롭게 선택하는 습관이 생겼다. 또한 요리할 음식을 선택하기 전에 집에 이미 있는 재료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으며 원래 있던 재료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좋아졌다. 이 두 가지 습관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덧붙이자면 신선한 재료와 몇 가지 기본적인 주요 식품으로 요리한 음식이 최고가 아니겠는가? 마구잡이로 조합한 양념 세트보다 고급 올리브유 한 병과 천일염 한 상자가 당신의 요리 실력을 더 길러줄 것이다. 냉장고를 정리할 최적의 시간은 장 보러 가기 직전이다. 짧은 시간에 냉장고를 정리하면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곧 사올 식품을 넣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냉장고를 열어 한데 모을 수 있는 남은 음식이 있는지 훑어보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내다버리고 구석구석을 재빨리 닦아라. 동네 시장이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 대량으로 쇼핑을 할 예정이라면 부족한 주요 식품을 메모해 딱 부족한 만큼만 구매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혀 손대지 않는 식품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습관을 기르면 가족이 실제로 먹는 식품과 구입하거나 보관할 가치가 없는 식품을 파악할 수 있으니 낭비하는 식품이 줄어든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결국은 중요하지 않을 물건을 사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깨달았다. 집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집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그리고 집이 자신의 참모습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를 계속 되새겨라. 책상에는 필요한 것만 두어라. 매일 일과를 마치면 5분 동안 짬을 내어 업무 공간을 정리한다. 일하는 공간을 정리하는 시간은 업무를 종료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삼는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원치 않던 승진을 했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가족에게 소홀했어요. 나와 가족보다 상사에게 더 충실했죠. 정말 많은 것들이 내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벗어나기 힘든 게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걸림돌이 보여도 금세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데요.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물건이 많을수록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던 온라인 노트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불필요한 노트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잘 안 봤던 내용의 노트들은 일부러 읽지를 않고 영역을 지정해서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버려요. 보면 분명히 읽을 거란 말이죠. 읽기 시작하면 제가 분명히 관심 있던 분야니까 메모를 해놨을 텐데 분명히 또 오랫동안 안 봤지만 그걸 다시 보면 또 끌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듯이 너무 깊게 파고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정리 끝내고 제가 매일 자주 읽는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싶네요. 빨리. 그럼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미니멀리즘은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나서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보면 집안일 같은 것 같아요. 집안일이 티가 안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닦고 쓸고 관리를 한 거잖아요. 미니멀 라이프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 같아요.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 이미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보다는 시간이 훨씬 줄겠죠. First in, first out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내보내라는 냉장고 이야기 오늘 나왔잖아요. 먹고 싶은 걸 당장 먹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먼저 사온 재료,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재료들을 먼저 쓰면 그게 당장 먹기 싫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못 산 물건을 버릴 때 느끼는 감정이 다음 물건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냉장고 식재료도 먼저 산 것부터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면 다음에 장을 볼 때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신경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식생활도 되게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이 책 저자도 말했듯이 뭔가 요리를 하려고 치면 레시피부터 체크하게 됩니다. 에리카 라인이 지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두루두루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으시면 뭔가 여러 가지 미니멀리스트들의 책을 복습하는 느낌도 들고요. 저자 지인들의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예시들을 보는 재미도 좀 있는 책이었어요. 한 친구 아버지가 수집가인데 신문을 묶는 고무밴드랑 포장봉지에 담긴 일회용 간장이랑 포크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모은대요. 이제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뒷뜰에다가 창고까지 지어줍니다. 특히 잡지는 연도랑 날짜 같은 게 있잖아요. 한번 모으기 시작하면 이제 의미부여가 되고 다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나중에 더 가치가 있어질 것 같고 근데 일회용 간장 포크 그리고 이미 팬이 굉장히 많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본사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좀 이런 예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삶을 제가 정리해버릴 수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사는 집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 이제 간장, 포크 이런 거 모아두시는 분들 한두 명씩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굳이 버리진 않아요. 특히 양념 같은 거는요. 근데 그것의 운명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보통은 내버려뒀다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른 요리를 할 때나 뭐 먹을 때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잡담이 좀 길어졌네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